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2년 2월 11일 오후 4시 24분입니다. 요새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캠프가 뭔가 손발이 참 잘 맞는 듯 합니다. 특히 윤석열 후보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이준석 대표를 의원총회장으로 찾아가서 포용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제스처를 쓴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 다만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밝히면서 안철수 후보를 자주 비판 또는 자극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, 오늘 단일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상당히 이 발언이 주목됩니다. 이준석 국민의 대표는 오늘 기자들 앞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할 야합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일화를 마다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. 야합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단일화가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을 놓고 힘을 합치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,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.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미래 리더스 포럼 초청 강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. 협상 과정에서 조건을 거는 게 단일화이고, 만약 정권 교체 대의에 있어서 안 후보 측에서 조건 없이 한다면 그 판단 자체를 높이 살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판단일 것이다. 조건 없는 단일화를 하자, 뭐 이런 뜻으로도 들립니다만은, 어쨌든 조건이 있더라도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 합의가 되면은 뭐 그 야합은 아니죠.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화 10분이면 단일화도 가능하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지도자 간의 대화는 신뢰만 있으면 오케이, 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안 후보가 윤 후보의 단일화 발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두고는 섣불리 해석하면은 안 후보가 10분 이상 할 말이 뭘까? 본인 역할이나 다른 사람들의 배려,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습니다. 이 말은 안 후보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또한 배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지 않겠느냐,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. 이 단일화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을 챙겨줘야 하거든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게 좀 힘듭니다.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아랫사람들에게 나는 큰 신세를 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 선거 자금도 아마 안철수 후보가 개인 돈에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준석 대표는 화제를 바꿔가지고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 윤 후보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을 이야기했다. 지금까지 정권을 잡으면 전 정권에 대해 보복을 강행한 상호간의 문화가 반복되겠다는 서막을 윤 후보가 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인데, 청와대가 고유명사 적폐청산과 비슷하게 받아들여 기존 문법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아주 이 논평이 재밌습니다. 자기들이 많이 써먹은 적폐청산, 윤석열도 적폐청산 해가지고 사거리 그냥 감옥에 집어넣을 모양이다. 자기들이 했던 방식의 그 적폐청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. 청와대가 과민 반응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. 이 대표는 상대 후보에 비해 윤 후보가 장점이 많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. 미움받을 용기, 논란을 피하지 않을 용기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했군요. 윤 후보는 선거가 처음이라서 꼭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강박이 적다. 정치 문법상 선거 때 해야 하는 게 이것이라면은 또 그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연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. 윤 후보는 정치권에서 긴
시간 활동하지 않아 이념적으로 빚진 곳이 없고 과거 양 정권을 공정히 수사했기에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. 말 잘했네요.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을 곱씹어 보면은 이제 아마 말은 안 했지만은 안철수, 윤석열 사이에 깊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거죠.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뭐 책임 총리라든지 뭐 이런 걸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고 안철수 후보도 이제 후보 등록을 앞두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 그리고 단일화를 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. 국민들을 지치게 하지 말고,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8%, 10%대를 유지할 때 단일화를 해야 본인도 생색이 나고 또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한 일주일, 2주일 지나가지고 지지율이 지금 한 8%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5%대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정말 윤석열 후보 쪽에서 단일화 할 필요 없다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이 적기입니다. 주말이 적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한 번도 공조직을 그늘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. 뭐 기업 규모도 뭐 작은 기업 규모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공조직이라는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거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이 말하는 좋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.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도상 연습에 끝나는 거냐.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더 큰 꿈을 갖고 있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그 자리를 받아야 합니다. 공직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은 조금 현실에서 붕 뜬 것 같고 너무나 이상론을 이야기하고, 그러니까 이 백면서생 아니냐 하는 느낌까지 줍니다. 그런데 이재명,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는 그래도 교육 부문, 과학 기술 부문, 미래 비전 부분에 대해서 참신한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요 정도의 지금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이상은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다시 17%까지 폭등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를 포용한다는 것 자체가 범우파 단일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권을 확실하게 큰 차이로 잡고 나서 전국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죠. 그러나 걱정되는 게 안철수 후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깨끗하게 안철수 후보가 작년부터 부르짖었던 것처럼 범야권 단일화에 의한 정권교체 정신에 따라서 무조건 단일화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감동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, 이준석 대표가 상당한 걸림돌처럼 여겨졌는데 오늘 이 발언으로 그런 장애 요인도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 어제는 국민의힘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종로구에 전략공천했습니다.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용감한 법률가 윤석열, 가장 깨끗한 법률가 최재형, 이 두 사람이 드림팀이 됐습니다. 거기에 안철수가 덧붙여지면은 이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서 법치를 안착시킬 수 있는 코어 그룹, 지도 그룹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죠. 이준석 대표의 오늘 발언은 걱정하는 국민들을 상당히 안도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